자, 그러면 저희가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장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낙폭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고요. 2주 연속 주간 단위로도 하락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금요일장 낙폭이 상당했었는데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아울러서 나스닥 지수가 1.6%, S&P 500 지수가 1.78%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의 날을 맞이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었고요. 매물 압박에 따라 장중 저점 부근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재료보다는 악재라고 읽혀지는 재료들이 상당히 또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장에서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원자재 가격 약세가 이날 금요일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췄고요. 34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2009년 2월 이후로 최저치를 썼습니다. 주간 단위로 유가는 2.5%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에너지 섹터에 계속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날 장에서도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1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앉으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도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저점까지 밀려난 모습, 다우존스 지수는 2.1%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 지수는 0.79%, 말씀드린 대로 2주 연속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FOMC 회의 이 결과에서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읽히면서 상승했지만 깜짝 반등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주간 단위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대형주 전 섹터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도 2% 넘게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이날 모건 스탠리의 감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형 금융 섹터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읽힌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내년도 실적 부담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금융주 섹터도 3% 넘는 업종지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섹터 내린 가운데 S&P 500 지수는 1.78%의 하락세, 2005포인트 선으로 금요일 종가 마무리가 됐고요.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도 0.34%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꾸준히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0.34%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부담으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전통 IT 종목들도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나스닥 지수 1.6%의 하락, 4,923포인트 선으로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주간 단위로 0.2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일제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부담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여전히 유가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도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머니는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내년 국제유가 전망이 더욱더 어둡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 crash could get even worse in 2016.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N머니에 따르면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WTI 가격은 34달러 50센트에 마감하면서 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무려 47%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의 많은 원유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내년 말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당분간은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린다면 앞으로 전망은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또한 좀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향후 몇 년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서비스의 원유 애널리스트 톰 크로저는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간 유가가 $100 선에서 거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키트가 발표한 이번 달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가 1년 만에 가장 저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arket Flash Services PMI falls to 12-month low.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르키트는 12월 미국의 마르키트 서비스 PMI 지수가 53.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와 또 전달 확정치를 모두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뿐 아니라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 50을 넘겼지만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슨 윌리엄슨 마르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부족하고 성장도 둔화되고 있으며 사업 자신감은 5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이런 지표가 나와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윌리엄슨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내년에 4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지표가 계속 이렇게 부진하게 나온다면 내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살펴봤고요. 그 전에 지수별 흐름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커 우성훈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거의 전 종목 내렸습니다. 29개 종목은 하락권에서 캐터필러 한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쪽은 제조사 그리고 금융 섹터,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보잉과 골드만삭스 그룹, 월트 디즈니, 비자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T 종목과 화학 섹터까지도 하락 섹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잉사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4%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다우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렸고요. 골드만삭스 그룹도 3% 하락률, 3.9%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보고서 영향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IT 섹터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함께 내린 양상으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아울러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은 꾸준하게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엑손모빌과 쉐보론 텍사코도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장 대비 선전한 한 종목 캐터필러는 0.43% 시장 대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섹터가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3%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와 IT 그리고 유틸리티와 소재 섹터, 자본재 섹터까지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그나마 낙폭이 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낙폭도 2%에서 4%까지 하락률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 가운데 월트 디즈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 BTIG가 월트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로 읽혀졌습니다. 목표 주가도 $90 선까지 낮춰잡았는데요. 스타워즈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 쪽에서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2017년 실적이 상당히 부담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악재로 읽히면서 3.8% 하락 기록했고요. $107 72센트 거의 장중 저점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부진했던 한 종목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모건 스탠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감원 소식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권 부문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주식 거래 부문에서 인력을 5%가량 감원하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대형 비용 절감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구조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었었고요. 골든오션 증권사는 또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악재로 밝혀지면서 3.37% 하락률 기록했고요. $31 29센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그 밖의 특징주는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디즈니입니다. 이 개봉 후 첫 주말 영화 스타워즈가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디즈니의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Disney stock drops after BTIG turns bearish.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증권사 BTIG는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내려잡았는데요. 목표 주가를 $90로 하향 조정하면서 현재 주가에서 17% 정도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BTIG의 전략가인 리차드 그린필드는 스타워즈의 성공도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케이블 분야 사업 부진함을 상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채널인 ESPN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그린필드 전략가는 디즈니가 ESPN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폭스 스포츠나 MBC 스포츠 같은 경쟁사들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타워즈의 성공이 실적을 돕기는 하겠으나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소식에 디즈니의 주가는 3.8%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날 깜짝 실적을 공개해서 급등한 기업입니다. 바로 휴대폰 제조업체 블랙베리인데요. 블랙베리의 매출이 9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주가 역시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BlackBerry's result beat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양호한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이 5억 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을 뿐 아니라 9개 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기간 이 블랙베리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이 매출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이 분야의 매출은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랙베리의 이 휴대폰 매출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당 3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손실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는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블랙베리의 주가는 10.4%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또 종목 외신 소식들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가도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 커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쏟아졌고요. 아울러서 연준발 모멘텀에 대한 모멘텀을 잃고 좀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요국 증시의 낙폭도 컸습니다. 마감과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영국 푸츠백 지수가 0.82%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1%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거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또 밀렸고요. 0.6% 내리면서 배럴당 34달러 73센트. 이날 장에서는 2009년 2월 이후로 다시 한번 최저치를 썼고 지난주 주간 단위로도 2.5%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달러 약세에 소폭 반등했고요. 1,06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금값도 1% 하락률이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3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추가 하락 이어갔고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9%, 10% 가까이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가 반등하면서 477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오르면서 1,183원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금요일장에서 달러 흐름은 약세를 띠면서 98.70 레벨대까지 달러 인덱스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내리면서 2.2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 증시까지 모두 다 저희가 글로벌 증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